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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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들, 오늘 특집 뭔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보건교사 아는형 특집입니다. 맞습니다. 다들 영상 보셨나요? 네, 넷플릭스에서 시즌1 끝난 거는 모두 봤는데 일란 작가님은 제가 인스타에서 나오기 전부터 네, 굉장히 맞아요. 많이 네. 기대해 주셨던 것도 보기도 했어요. 전 소설을 워낙 재밌게 봤고요. 일단 정세랑 작가님 팬이기도 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엄청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초판부터 이미 보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저는 도서관에서 이제 초판을 봤었던 기억이 나요. 보건교사 아는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보자면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나온 책이죠. 2020년 올해 출간 5주년과 작품 영상화를 기념해서 리커버 특별판으로도 출간이 됐죠. 아마 작가님들도 다 리커버를 사신 것 같은데 이제 또 시즌 1개에 6개의 영상으로 이루어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보니까 국내 순위 5위권을 매번 지키면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아는형 시즌1이 바로 오픈되었을 때 네이버 순위권에도 엄청 많이 또 올라와 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TV 광고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주독하는 요리 유튜버 채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 아는형이 등장하는 젤리 만드는 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네. 넷플릭스에서 이제 광고로 이걸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해서 네. 제가 쇼핑 사이트를 보니까 그 아는형이 등장하는 장난감 칼 있잖아요. 네. 그게 품절이 되었더라고요. 왠지 보건교사 아는형 코스튬을 할로윈 때 또 은근히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저희가 모를 뿐이지 네네. 분명 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설에 대한 궁금증이 무척 크실 것 같아서 줄거리를 짧게만 소개를 해보자면요. 소설은 정말 제목 그대로 사립 M고의 보건교사인 아는형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보건교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죠. 사람들의 염원에서 떨어져 나온 젤리 같은 것을 보는 건데요. 그걸 물리치는 테마사 역할이 바로 그녀의 두 번째 일거리입니다. 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그녀가 근무하는 사립 M고의 한문교사이자 학교 설립자의 후손인 홍림표 선생님입니다.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영상 1화를 보고 소설을 봤더니 홍림표 선생님이 계속 남주혁 배우님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는 되게 대운의 기질을 띤 거대한 보호막을 두른 인물인데요. 아는형에게는 무척 부적 같은 존재라서 이제 쫓아다니죠. 막 힘 좀 충전해 달라면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학교에 벌어지는 괴상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붙어 다니는 이야기라고 짧게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그 노래가 그 노래가 너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젤리 입장에서 런이라는 노래가 아마 네, 맞아요. 잽싸게 도망가자 뭐 이런 맞아요. 텐데, 그거 되게 좋아요. 그 노래도 되게 좋고 맞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악 노래를 부르신 분들이 이날치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네네 국악공보라고 네네. 하나요? 네, 그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맞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전우치라는 맞아요. 영화 네네. 아세요? 네. 그 강동원 배우님이 나오셨던 전우치의 음악 감독. 이게 되게 얼쑤하면서 신나게 국악이 시작이 되는 퓨전 음악이 있었는데 그 음악 감독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잘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혹시 작가님들이 생각하는 주인공 아는형의 가장 큰 매력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내가 해야 한다는 직업정신이랄까요? 그거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도 정유미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해가지고 표현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네네. 책에서는 되게 담담하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책에 잘 나와 있어서 혹시 지연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하기 싫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한 마음이 옮겨지기까지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도 하기도 하고 얼굴이 막 엄청 빨개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동감합니다. 일단 뭐 소설에는 있지만 영상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들의 차이 같은 게 생략이 된 게 이제 영상에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설에 등장하는 국사 선생님이라든지 뭐 럭키라든가 어떤 인물들의 성별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맥켄지 선생이 되게 좀 부잣집에 사는 사람처럼 등장을 하고 맞아요. 소설과는 다르게 소설은 되게 가난하죠. 네, 엄청 가난하고 오히려 류태호 배우처럼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저는 아는형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고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전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명이 이렇게 가운데로 딱 등장을 하는 순간이 한 2-3번 되더라고요. 뭔가 소설과는 또 다른 점들이 네, 있죠. 맞아요. 그쵸. 저는 시즌 1 보면서 소설이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아는 형이 퇴치의 의미로 봉숭아물을 손에 계속 네. 들이잖아요. 맞아요. 네네. 저는 그거는 너무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살짝 인물들이 이게 이경미 감독의 어떤 연출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살짝 어딘가 나사가 살짝 풀려있다고 할까요? 맞아요. 네. 그런 해학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음. 짙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소설 내용이 약간 그런 걸까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설은 좀 더 맞아요. 차분한 느낌인 것 네. 같은데 혹시 어떤 배역이 가장 다들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그 백혜민으로 나온 옴잡이. 네 옴잡이 님으로 나온 저 송희준 배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되게 옛날 사람 같은 말투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 옴잡이라는 역할로 나오시는데 우리가 재수 옴부터 딸 때 그 옴을 계속 먹는 역할이시거든요. 그쵸. 근데 그 마른 몸으로 되게 계속 실감나게 했어요. 네. 네.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정말 연기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포를 느낄 정도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글지마 작가님은 배역 있으세요? 저는 그 해파리라는 별명을 가진 아라 역할이 무척 좋았어요. 뭐랄까 되게 해맑잖아요. 막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맨날 웃고 다녀서 맞아요. 저는 그 미소가 매번 기억이 남더라고요. 오원 씨를 계속 상주하고 있는 게 뭔가 진짜 네.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가끔 이제 체육복 바지 입고 누워있고 맞아요. 그런 게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혹시 지연 작가님 어떤 캐릭터가 가장 좋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소리 배우님이 맡으셨던 침 놔주는 언니 역할? 뭔가 진짜 단식원 같은 데 가면은 음.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리고 살짝 침을 혀로 핥으시는 거여서 네, 비위생적인데 뭔가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할머님들과의 케미가 너무 맞아요. 네네. 찰떡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실 다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빼놓을 거 없이 너무너무 좋아서 소설과 넷플릭스 시리즈와 비교해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설과 넷플릭스 시리즈를 다 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이와 관련된 책 소개로 또 넘어가 볼까요? 저는 독립출판물 묘책에서 나온 예묘 작가님의 나는 왜들 바쁠까라는 책이에요. 네. 네, 이분 예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웃집 유부녀라는 만화로 되게 잘 알려져 있으신 분인데 네네. 제가 독립서점에서 만화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같이 수강생분으로 만났었어요. 오. 그때 이제 이 책을 쓰셨었거든요. 그래서 맨 뒷장에 보시면은 제가 나와요. 이응 니은님으로 나오는데 그렇네요. 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안영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이분이 떠올라요. 그 혼자서 이제 일본의 그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셔가지고 네네. 만화를 이제 어시스턴트로 혼자 이제 공부를 하신다든지. 근데 이분이 계셨을 때가 일본 대지진이 있던 때인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또 죽을 뻔한 고비 같은 걸 넘기시고 내적 성장을 많이 이뤄내신 분 같아가지고 소설 속에 등장한 아는 형 같아서 한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들으시는 분들도 책 만약 보시게 된다면 뒤에서 일남 작가님을 찾으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네. 표지에 굉장히 눈을 땡그랗게 뜨고 네. 엄청 심플하게 그려져 있어서 아는 형이 약간 멍한 그런 모습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나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님께서 원래 어릴 때 이제 만화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서전 같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 책의 1화를 보시면은 사건 만화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네. 화가를 꿈꾸던 소녀는 무럭무럭 자라서 만화에 푹 빠졌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네. 나는 왜 늘 바쁘고 나는 왜 여유가 없지라는 이유로 이제 그 기원 같은 거를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어떤 결론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여유를 스스로 갖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라서 크고 작은 어떤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일권의 어떤 내적 성장에 관한 이야기라서 한번 여유가 없다고 느끼시거나 내가 꼭 좋아하는 게 뭐고 내 꿈은 뭐지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만화가의 회고록 같은 네, 느낌이 맞아요. 크네요. 네,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해볼까요? 네. 네, 저는 보건교사 아는영 추천책으로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가져왔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책을 갖고 오셨어요. 그쵸. 가져오신 이유가 진짜 궁금했어요. 너무 유명한 고전이라 저도 가져오면서 이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다들 혹시 읽으셨나요? 네. 제가 이거를 되게 어릴 때 읽었었는데
책을 만나는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뭔가 되게 일이 안 풀리고 시절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엄청 빠져들어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주인공이랑 나를 동기화시켜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책이 되게 유명하죠. 일단 작가님 이름도 아마 다들 들어는 봤던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정도로 일본 현대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또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가장 존경하는 일본 작가로 꼽았다고 하네요. 이 소설은 주로 받는 평가가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문학 작품이다 인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소개만 들으면 너무 책이 무거울 것 같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일화를 설명을 해보자면 주인공 이름이 오바 요조인데요.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뮤지션 요조 씨가 그 이름을 빌려와서 지금까지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줄거리를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주인공인 요조는 시골에 있는 어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볍게 표현하자면 염세적인 성격인데 깊게 바라보자면 인간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아이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막 사람이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믿지 않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과연 자신은 행복한가?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 못 자는 그런 소년으로 나오는데요. 네. 세상에 적응을 못한다기보다 거짓말치고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에 그쵸 환멸하기도 하고 적응하기엔 너무 순수하고 나약한 아이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섭긴 하지만 이 세상에 동화하고 싶어서 광대짓을 한다고 아예 스스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는 겉으로는 끊임없이 웃고 있지만 단 한마디도 진심을 내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인간 실격 과정을 그린 수기 형태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되게 슬펐어요. 읽으면서 느낀 점도 많았고 요조가 말하는 인간이 결국 저희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은 우리가 과연 인간 실격은 아닌가 뭔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서 읽으면서 느낀 바가 되게 컸었습니다. 네. 혹시 이 책을 아는 형 특집에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진 않았는데 소설을 읽다 보면 목차 중에 가로등 아래 김강선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 드라마에서 네. 5화에 김강선이라는 친구가 등장할 때, 네. 그 화가 사실은 가장 호평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마음이 움직였던 네. 화였던 것 같아요. 그 김강선이라는 인물이 그런 말을 해요. 장르를 잘못 선택했다고 아는 형에게. 그래서 칙칙한 호러물 말고 마구 달리는 소년 만화처럼 굴어라. 다치지 말고 경쾌하게 가란 말이야 라는 말을 하는데 인간 실격에 나오는 요조랑 상황이 전 비슷했다고 여겼거든요. 주변에서 다 피하는 아이, 이상한 아이, 그리고 거북스러운 존재로 존재했지만 결국 아는 형은 김강선을 만나서 자신의 캐릭터 설정을 한번 바꾸는 계기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요조는 그런 인물을 만나지 못한 이유로 결말이 그렇게 맺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물에 대한 캐릭터 분석으로 이 책을 동시에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책을 소개한 이유를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것 같은데 답변이 됐을까요? 네. 충분히 됐습니다. 저는 보건교사 아는 형 특집에 맞춰서 덕후 문고에서 출간된 괴초록 이상한 식물과 묘약 사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가님도 혹시 이 책 아세요? 아니요. 네. 근데 제목만 들어도 진짜 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이번 아는 형 특집을 읽어보고 시리즈를 보면서 정말 한 일주일 동안 책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추천을 하면 좋을까? 근데 또 마땅히 딱 맞는 책이 없어서 정말 고민을 하던 차에 저번 달에 그림도시라는 행사가 광화문에서 열렸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갔다가 덕후문고를 직접 가가지고 책을 사왔습니다. 이 괴초록은요, 한국에서 자생하는 오컬트, 그리고 판타지 식물들, 그리고 그 식물들을 조합해서 이상한 효능을 가지는 제약 레시피 등을 아카이빙한 책입니다. 아, 역시. 고서에 나오는 식물들, 그리고 약간 판타지 식물이라고 하죠. 네. 이런 식물들이 있나? 설화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묘약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있었습니다. 아, 저는 설명도 설명이지만 네. 그 옆에 덧붙여 있는 일러스트도 괴초록이라는 제목과 딱 부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괴초록이라고 해서 정말 특이한 그런 식물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나무라든지 율금이라든지 우리가 불로초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또 들어보기도 했고 소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울금이라고 지금 작가님들한테 약간 그림을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네. 플랫브레드처럼 생겼네요. 크로아상 같네요. 네. 네, 크로아상처럼 긴 울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덩이 뿌리라고 해서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중남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과 인도에서는 울금을 염색제로 사용을 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울금이 굉장히 귀하고 신기한 식물로 취급을 받았대요. 근데 울금은 강신이라고 해서 귀신을 부르는 식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을 부르는 건가요? 네, 독특한 향이 음의 기운을 지닌 존재들을 불러들인다라고 아. 여겨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 학자 유장원의 상변 통고에는 울금으로 만든 울창주를 제사전에 그릇이나 땅에 부어놓는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울금은 정신이나 몸이 쇠해졌을 때 먹는 약들의 재료로도 쓰이는데 우황청심안에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진짜. 하기도 해요. 진짜 퇴마사용 약초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울금이 실제로 있는 걸로 알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은행도 있어요. 아. 작가님들 괴초록에 은행도 나와 있습니다. 은행은 냄새가 괴초록일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97종의 아카이빙한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은행나무는 유독 귀신과 관련된 괴담이 많다고 하네요. 은행나무에 귀신이 들렸다든가 그 귀신 붙은 은행나무에 사람이 홀렸다든가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묶은 은행나무는 영험하다고 여겨져서 술사들은 은행나무를 부절로 삼거나 각인을 새기기도 했는데 그러면 귀신을 부리고 운영할 수 있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를 1000개를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기록도 있대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개만 먹어도 죽지 않을까요?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관련 설화라든지 재료를 뭘 넣고 만드는 제조법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로 동의보감 혹은 의종금감이라고 해서 옛날 고서들에서 이렇게 제조법도 다 옮겨두셨더라고요. 사실 고서들은 우리가 한자를 알기 전에는 찾아보기도 되게 힘든 자료들이 많은데 이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흥미로워서 여기에 나온 식문지들을 보면서 이제 안은영이 되게 복잡한 서랍장이 하나 있잖아요. 뭐 네네네. 부적이랑 맞아요. 뭐 이상한 거 있는 그런 걸 보면서 혹시 저게 은행나무 껍질은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굉장히 잘 어울릴 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홍인표 교사분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서에 대한 네. 것들인가요? 약간 한자도 있고 실제로 한자 선생이 아니었으면 약초 선생, 한의학 쪽에서 좀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같이 해봅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덕후문고의 괴초록이라는 책을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리커버를 샀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작가님이 이 책을 내시면서 원래는 꼭 외전을 덧붙여야지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해요. 네. 약속을 못 지켜서 뭔가 아쉽다라는 말이 보고서 저는 또 외전을 무척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상현 작가님께서 이제 드라마에서도 각본으로 참여를 하셨다 보니까 네. 만약에 시즌2가 나온다면은 같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외전과 드라마 각본을 같이. 쓰시면서 소설도 아마 쓰시지 않을까. 가능하실까요? 소설만 보셨던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기대를 네, 거는 그렇죠. 말이네요. 네, 그래서 작가님 꼭 왕성하게 건강하게 활동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만약에 소설 안 읽어보시고 드라마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소설을 보시면은 마지막 화가 정말 애틋해가지고 네.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3권의 책을 보건교사 아는형 특집에 맞춰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갖고 오신 책들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맞아요. 여러분들 취향에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